방금 소개받은 조승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살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심해가지고 에너지 문제하고 원자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교수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왜 이 지지부진한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걸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저는 갑자기 핵무장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당황했고,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 할때문에도 핵무장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를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가, 실제로. 그리고 이 기회에 핵무장을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계속 핵폭탄을 만든다고 여러 차례 실험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해야겠다,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띄웠고 그런 이야기가 됐고 언론에 공론화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에 즈음하면서 저는 핵무장, 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리면서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죠. 계속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나온 이야기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느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평화적 이용에 관한 어떤 협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사적 이용을 까지 가능한 협정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핵폭탄에 대한 공동자산론.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 중에 많이, 특히 종북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우리 남북한의 공동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암암리하는데, 실제로 이게 국민들 중에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자주국방의 길을 막는 요소가 아니냐, 미국에서. 오히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 인식되고 있고, 이것이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어떤 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정몽준 의원의 인터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국가론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NPT를 탈퇴한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무런 제재도 못하면서 충실하게 법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고 더 강압적으로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북한이 저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뼈아픈 역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일제강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본에 대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일본은 원자력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빼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입받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드려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죠. 국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무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장론이 계속 등장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 아까 강 교수님이랑 전성인 교수님이시네, 담담하게 대처해야 된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즈음해가지고 우리 특히
재처리와 관련해 재처리 폐기물과 관련해서 한 발도 진전을 못합니다. 중간저장시설, 그 다음에 농축시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축시설, 농축권은 오케이 받았고 재처리시설 오케이 받았다.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경주 말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게 완전 폭탄입니다. 지역에서는. 경주, 부산, 울산, 여기는 완전 폭탄 선언하는 거죠. 공론화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재처리는 사실은 원자력 협정 개정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로서 협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것이 원폭을 가지는 그런 협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호응이 높았고, 상당히 이게 괴리가 있다. 실제하고 국민들 괴리가 높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미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공론화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실상을 좀 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준이 폐기물 처리할 때 어디 있는가?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한 채 진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미 원자력 협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2년 연장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었는데, 2년 연장이라는 것은 사실 협상이 안 됐다는 소리고, 협상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포기한 거랑 똑같이 현상 유지니까, 협상을 개정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농축 권한하고 재처리 권한을 받겠다는 건데, 결국 연장하고 계속 기간 연장한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실무진들이. 우리는 몰라도 그분들은 성실하게 준비했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진전도 없었다는 거죠. 2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 준비할 거 없을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2년 연장이라는 것은 결국 별다른 의미가 없고, 2년 후에도 별 대안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3기 때입니다.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오바마 정부 3년차 때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 호기가 아니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합니다. 저는 의제를 넣어서 한번 타결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주 시급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북핵이라든지 핵무장론이 나오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한 번쯤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결국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야기 안 하시면 타결하기 힘들 겁니다. 밑에 있는 장관급 저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한 채 진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특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핵우산론하고 전술핵 배치 이야기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7년도 80년대 전술핵과 관련해서 반미 반핵운동 굉장히 많았고,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반미 반핵운동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정입니다. 제2정책. 아주 종북주의자지만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대학가가 시끄러웠습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무기를 가진다는 거하고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걸 한 번쯤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가지고 뼈아픈 실수를 하나 하죠. 얻지는 못하고 쇠고기 협상회가 열어줬다고 생각해가지고 광우병 바닥나면서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실은. 전술핵 이번에 가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전술핵 들여오는 걸로 만약에 타결됐다. 저는 굉장히 5년 전에 그 상황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전술핵으로 들어온다는 거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론하고 핵우산론에 특히 전술핵 배치, 이 문제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고 전술핵 들여오고 핵무장론 가면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5년 전의 상황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자력에 관해서 좀 용어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주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주권이라 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과 에너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서 에너지 주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주권이라니까 자꾸 핵무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에너지 주권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원자력을 에너지의 한 주권의 일환으로서 독립된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원자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권론이라는 걸 좀 줄기차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핵은 비핵, 핵무장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적 이용을 핵으로 표현하고, 군사적 이용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원자력이나 에너지 쪽으로 용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타결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번 방미 때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